이진복 정무수석이 공천이나 최고의 행보와 관련해서 전혀 그런 언급을 하신 적이 없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밝히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그런 발언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소명하실 계획인지. 여러 가지 발언에 대해서 반성한다거나 후회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당연히 김재원 최고위원은 지난주 월요일에도 느꼈지만 참 공손하다. 예, 제가 본 김재원 최고위원 인생 최고로 공손합니다. 지금 저렇게 공손한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일단 좀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사람 다 3연타석 홈런. 파울 홈런을 쳤어요. 예.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5.18 정신 헌법 수록 반대, 그리고 정광훈이 우파 천하통일, 그리고 4.3은 경 낮은 기념일. 요 세 가지 발언이 논란에 빚어서 지금 징계를 받게 됐고요.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4.3은 김일성 지시다. 네. 그리고 민주당은 JMS다.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으로 활용 점점, 이진복 정무수석의 공천 개입 논란, 그 발언 파문까지 역시 3연타. 오늘 밤에 징계 수위가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지금 황정근 윤리위원장이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일 모레 수요일 날 다시 한번 열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두 사람은 참석은 안 하고 자료만 제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왜 수요일이냐? 목요일 날에는 이제 최고위원회의 열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요일에는 어떻게 해서든 결론을 내겠다. 잡음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 신중 모드로 가고 있다. 이런 해석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징계를 결정하지 못했단 말이죠. 여기에서도 뭔가 좀 해설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나온 그 당사자들의 소명이 윤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아, 그건 낮아요. 네, 어느 정도는 잣대들이 다 서 있는 상태일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은 징계 수위에 대해서 위원들 간에 이견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리는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더 가려봐야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익히 그 발언들은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들도 발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고요. 네. 그렇다면 사실관계를 가려야 된다고 했을 때 녹취록 문제, 태영호 최고위원의 녹취록 문제 그것이 남는 건데 공천 개입 의혹. 그렇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판단이 아직 내려지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좀 관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총선에 뛸 정도의 징계냐, 뛰지 못할 만한 징계냐,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시즌 아웃이냐 아니냐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 전에는 김재원 중징계, 태영호 경징계 이런 게 예상이 됐지만 지금 판이 뒤집혔다. 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 6개월의 하한선이에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은 6개월 하한선인데 1년이냐 6개월이냐 요 정도 지금 그거 조율을 하는 것 같고 태영호 중징계 상대적으로 김재원이 수혜를 받다.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아졌다. 뭐 이런 관측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는 네. 과감하게 다시 한번 김재원 6개월, 태영호 1년 예측해 봅니다. 네, 정치는 생물이다. 예.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네. 두 분 다 최고위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선출된 최고위원이 총 5명 아닙니까? 네. 그럼 2명이 빠지면 이 최고위 회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근데 지도부 전체가 9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2명이 빠졌다고 해서 아주 크게 그렇진 않아요. 차질이 빚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당 내외에서 좀 압박이 있을 거예요. 좀 거취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그렇게 해서 만약에 최고위원직에서 사퇴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권위가 발생됐다라고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 경우에 국민의힘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전국위원회에서 최고위원 빈자리에 대한 보궐선거가 실시가 됩니다. 예, 그런 시나리오가 또 열려 있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태영호 의원실에서 고등학생을 청년 보좌관으로 채용해서 스펙 쌓는 데 도움을 줬다. 이런 보도도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후원의 대가 아니냐 뭐 이런 의혹입니다. 사실관계부터 말씀드리면은 청년 보좌관들에게 외국대 입시 해외에 있는 대학 입시용 추천서를 써준 것 요거는 사실입니다. 자원봉사자 자격으로 의정활동을 돕는 이들에 대해서 작은 성의를 보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고등학생이었는데 이 보좌관, 이 부모로부터 고액을 또 후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이게 대가성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후원자 손녀였죠. 그렇죠. 중요한 거는 또 뭐냐면은 이거를 공개 모집을 한 게 아니라 사적으로 채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예 네. 딱 찍어놓고 한 거 아니냐. 소위 말하는 공정의 이슈 이런 것들에 좀 어긋난다 이런 지적들이 네. 나오고 있죠. 정치 경험을 쌓게 해주는 거 고등학생한테도 필요할 수도 있는 일인데 근데 왜 하필 국회의원 보좌관이어야 하느냐 이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정치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이고 해외 선진국에도 보면은
청소년들이 정당의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경험을 먼저 하게 한 다음에 그런 경력이 쌓인 사람을 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채용하는 이런 수순이었다라면 이런 논란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네. 이것도 한번 지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요거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자진 사퇴 압박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요런 느낌입니다. 자진 사퇴하면 살려는 드릴게.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자진 지금. 사퇴. 절대 예. 안 할 것 같던데요? 예, 근데 절대 안 하는 분위기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살려는 드릴게 믿음을 전혀 못 가지고 있습니다. 태영호, 김재원 두 사람이 나를 살려줄 것 그러니까 같지가 않은. 살린다는 건 공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징계로 자진 사퇴하면은 경징계로 해줄게 이런 기류들이 계속 이제 시그널들이 나오는 건데 본인들은 자진 사퇴하면 오히려 우리는 끝난다, 죽는다라고 해서 자진 사퇴를 안 할 가능성이 훨씬 지금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기서 중징계를 때릴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본인들이 반발을 해서 가처분 소송을 간다든지 그러면은 이준석 시즌 2가 될 가능성. 네. 그래서 당이 상당히 징계 수위에 고심하고 있다 이런 네.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왜 나옵니까? 60억 원에 이르는 자금의 이상 흐름이 무슨 엄지발가락 부분이 구멍이 났어요. 김남국 의원이 2021년에 LG 디스플레이 주식을 9억 원 정도를 판매를 합니다. 그리고 그게 돈이 생겼잖아요, 현금이. 네. 그거를 코인을 샀다라는 거예요. 위메이드라는 게임 회사가 만든 위믹스를 샀는데 작년 2월 기준으로 80만 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대략적으로 개당 7,000원, 한 60억 원 정도가 된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이 위믹스의 시세가 2021년 초에는 한 180원 했거든요. 그게 2021년 11월에는 28,000원까지 갔다가 작년 1월에는 11,000원 갔다가 그게 2월에는 7,000원 갔다가 3월에는 한 5,000원까지 떨어졌어요. 폭등했네요. 폭등했다가 폭락했다가 지금은 또 1,000원 정도 합니다. 코인 투자 자체는 뭐 불법이 아닙니다만 여러 갈래의 논란들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요 갈래마다 논란의 쟁점을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정리는 제가 그쪽에서 일단- 합니까? 네, 네, 제가 네, 먼저 네. 짧게 네. 하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하나는 감정적인 문제, 하나는 윤리적인 문제, 하나는 법적인 문제. 감정적인 문제는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 약자 코스프레, 고집 코스프레, 뭐 신발 구멍 뚫린 거 이렇게 하더니 60억 자세한 거였어? 라는 국민적인 배신감. 이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집중적으로 오늘 좀 초반에 내놨던 거죠. 네. 윤리적 문제는 이제 공직자 이해충돌 이제 방지법 위반이라는 건데요. 김남국 의원이 2021년에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 법안에 대해서 공동발의를 공동발의죠. 이름을 공동발의로 올린 거죠. 올렸습니다. 사실 이때는 국민의힘에서도 뭐 윤창현, 유경준, 조명희 이런 의원들이 동일한 비슷한 법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코인을 갖고 있으면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니까 이건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를 했고 권익위도 이 부분을 지금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이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사익을 취할 수 있었는지 또 법안 발의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행사한 것인지 이런 부분도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지적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공직자가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대표적인 노력이 신고입니다. 겸직을 신고한다거나 재산을 신고한다거나. 네. 근데 가상재산은 재산신고 목록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김남국 의원이 했었어야 할 일은 네.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 이런 것들 다루기 앞서서 가상자산을 국회의원이 갖고 있을 경우 이것도 재산신고의 필수 목록으로 넣자. 이 제도를 바꾸는 그 노력이 먼저였었어야 하지 않는가. 이 지적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리한. 네. 예리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제가 헛다리 위치에 있지는 않지만 예리하게 느껴졌어요. 시청자예요? 느낌이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네. 느낌이 김남국 의원은 입장이 뭡니까? 오늘 이제 자료를 냈는데요. 무려 지금 13쪽의 자료를 냈어요. 그래서 코인 투자에 들어간 초기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지금 소명을 했거든요. 처음에 이제 그 주식을 2021년에 초에 주식 LG 디스플레이라고 밝혔습니다. 그거를 판매한 9억 8천만 원 돈을 이제 현금화해가지고 이거를 초기에 코인 투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상화폐를 9억 1천만 원 정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실명 거래만 했다. 그러니까 이게 차명 거래로도 당시에는 할 수 있었는데 본인은 실명 거래로 했고 합법적인 거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한때 60억까지 갔습니다. 네. 작년 2월 기준으로. 그거를 3월에 다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 가격을 감안을 하면은 한 45억, 40억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9억만 남았다? 그리고 지금 재산 변동이 지금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이게 다 어디로 간 거냐. 일부는 코인 투자라고 왔는데 그러면 다 손해를 본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설명을 못 하고 있어요. 또 하나 해명이 안 된 것이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이었거든요. 김남국 의원 해명으로는 매각 대금을 A모 은행 계좌로 넣어서 그걸로 이제 투자를 했다. 코인 투자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대목인데 근데 다른 은행에서 10억 원 예금이 늘어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안 됐어요. 언론의 추가 질의에 대해서도 김남국 의원이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고 추후에 얘기하겠다 이렇게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네. 뭐 이슈는 뭐 계속될 것 같으니까요. 네. 저희가 관심 있게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